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강의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 사례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치료 사례부터 만나볼까요? 네, 60대 여성이 내원했는데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고 정말 너무너무 분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60대 여성이 내원한 건데요. 이 여성은 결혼 초부터 두통까지 심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통이 잘 낫질 않아서 정신과까지 갔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여름철에는 눈이 충혈되고 피를 토하기까지 했는데 피만 토한 것이 아니라 대변과 소변으로도 피가 나와서 쓰러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주 싫고 조금만 언짢아도 참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아마도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몸 전체로 멍이 드는데 자음 강화탕이라는 한약을 쓰고 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진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스스로 분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듣기만 해도 상태가 심각했던 것 같은데 한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했군요. 그렇습니다. 심각한 경우였는데요. 분노가 극에 달해서 피까지 토하거나 대소변으로 피가 나왔던 경우입니다. 한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없애고 음혈을 돋궈주는 그러한 치료를 해주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시로 화를 억누르거나 증상을 없애는 그러한 치료는 사실 근본적인 것은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 결국에는 나쁜 큰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쌓였으면 어떻게든지 풀어서 나쁜 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환자는 인당이 울해 있었고 이 관골이 벌거스름했습니다. 맥도 76맥, 76맥으로 이렇게 좌우맥이 같은 것은 우란맥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어떤 양약 같은 걸 쓰지 않는데도 이렇게 맥이 같은 것은 마음에 뭔가 맺혀 있다.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맥이 되겠습니다. 네, 화를 제때 풀지 못해서 병이 생긴 경우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맥은 또 어떤 의미인가요, 박사님? 여성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고 그러죠. 겉에는 웃지만 속은 화가 많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맥을 보면 우란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진단 시에는 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나도 모르게 인당을 찌그리고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찌그리고 있었어요. 이 인당이 울었다는 것은 마음이 몹시 편치 않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즉 화가 쌓인 거죠. 화가 너무 심하니까 폭발하는 현상으로 여기저기서 피가 나왔던 것입니다. 가래에 피가 나오거나 코피가 나오거나 눈으로 터지거나 피부로 피가 나와서 멍이 들거나 대변 소변으로 피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혓바닥으로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골이 붉은 것은 화체형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화체형은 정말로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흑백이 명확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 명확한 사람들이 화체형의 특징입니다.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자존심도 무척 강하고 샘도 많아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런데 결혼하면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항상 편치 않은 것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 사람 대하는 것이 싫고 조금만 언짢은 일이 있어도 참을 수가 없고 화가 나면 참을 수 없고 큰 일을 저지르고 싶다고 표현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된 경우입니다. 네, 평소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치료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를 말리는 성격이죠. 스스로 자신을 볶아서 피를 말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멍이 들거나 피를 토하거나 대소변으로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피를 토하거나 피가 몸에서 나오는 경우는 사람들이 몹시 당황을 합니다. 뭐 큰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화에 의해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응급실을 가거나 전신 검사를 해도 이런 경우에 아무것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혹시나 나쁜 병이 아닐까 몹시들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는데 화병이 검사상에 원인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또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박사님?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의 체질을 보면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화체형 체질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너무나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피를 토하거나 대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 볼 때 찌릿찌릿하면서 피를 싼 것 같아요. 오줌이 아니라 너무나 새빨갛습니다. 이럴 때는 사람은 누구나 고유의 성정이 있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이 강하고 급한 사람도 있고 부드럽고 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강하고 급한 사람이 피를 토하거나 피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부드러운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생긴 모습이나 목소리, 말의 속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체질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피를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나온다고 그저 지혈만 시켜서는 안 됩니다. 피가 나오게 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화가 울해서 화가 너무 심해서 피가 나왔다면 피를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것을 풀어주면 저절로 피가 멈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체질적인 흠을 보완해 주어서 치료해 주는 것이 울화도 가라앉히고 피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의사는 도와주는 것이고 본인도 이 화가 울한 것을 풀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주변의 가족들도 도와줘야 병이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게 정말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고려한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한약으로 자음 강화탕을 처방해 주셨는데요. 이 자음 강화탕 어떤 약인가요, 박사님? 네, 자음 강화탕이라고 합니다. 이 자음이라는 것은 음혈을 돋궈준다. 즉 피를 돋궈준다. 즉 물을 쳐준다 이런 뜻이에요. 강화라는 것은 화를 가라앉혀준다. 불이 났을 때 물을 끼얹어서 끄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음 강화라는 것은 불난 것을 우라가 쌓인 것을 음혈을 돋궈서 화를 꺼주고 직접 강화시켜서 화를 내려주기도 하는
그러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성정이 예민하고 까다로운 화채형들은 사실은 굉장히 착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민하기 때문에 어떠한 스트레스라든지 화날 일이 생기면 그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몸에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얼굴의 표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얼굴 표정을 감출 줄을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해서 피를 토하거나 대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자음이라는 것은 즉 음혈을 돋궈주면 본래의 이쁜 모습, 본래의 착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강화라는 것도 바로 화를 직접 꺼주기 때문에 본래의 좋은 착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직접 불을 끄는데 물을 쳐서 꺼주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음 강화탕의 효능입니다. 네, 음혈을 돋워서 분노 조절 장애를 치료한 사례였습니다.